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 문 10월부터 12월까지 8주차 시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네, 드디어 국어의 문도 이제 끝이 나네요. 오늘은 시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엄마 걱정이라는 시와 그리고 먼 후일이라는 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결석한 친구들이라서 청계생각 워크북의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 실전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제시문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요 시가 바로 잠시만요. 자, 요 시가 바로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로 시작하는데요. 열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알고 있죠? 이 30단을 인다라는 거는 머리 위에다가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고 시장에 갔다면 왜 갔겠어요? 팔러 갔겠죠. 그렇다면 이 집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네요. 해는 시든지 오래. 자, 해가 시들었다라는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에다가는 쓰지 않는데요. 보통 이 시들었다라는 표현을 식물에다가 주로 쓰죠. 그렇다면 왜 시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상 지금 여기서 해가 시들었다라는 거는 원래 의미로는 해가 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해가 진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열무가 팔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엄마 앞에 놓여 있는 열무들이 해가 질 때까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시들었겠죠. 그 열무처럼 해도 시들었고, 그리고 해가 시드는 것처럼 엄마도 또 시들어가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여기서 찬밥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차갑다라는 이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차갑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친구 지금 시적 화자가 몸이 조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방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찬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죠. 찬밥 신세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고 남겨진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엄마가 오지 않아서 집에 홀로 남겨진 자기의 상황이 마치 찬밥 신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천천히 숙제를 하는 이유는 엄마가 오기까지 숙제를 이미 다 끝내버리면 엄마가 오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마냥 기다리는 건 이 친구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천천히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배춧잎 같다라는 느낌이 어떤 걸까요? 네, 힘이 떨어진 느낌이겠죠. 그래서 또박또박 또는 뚜벅뚜벅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배춧잎 같은 소리로 타박타박. 이런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엄마가 일을 다 끝내고 힘이 빠져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게 느껴지면 이제 밤이고 이 친구는 어두니까 무섭겠죠. 그리고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비까지 오네요.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쩍거리던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연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주 먼 옛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1년은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2년은 현재의 내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어른이지만 과거를 회상하다가 다시 지금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아주 먼 옛날을 떠올렸더니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직도 슬프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미안해요. 먼 후일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주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제시문 가에 먼 후일이 있습니다.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먼 훗날에 당신이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왠지 먼 훗날 안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 온다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나는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약간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연을 보시면 상당히 마음이 좀 진지합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자, 이 나무라면이 이 친구들 중에서 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무라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혼을 내다 또는 꾸중을 하다 또는 탓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잊을 수가 있어. 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무란다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라고 말을 하겠대요. 나 그렇게 쉽게 잊은 거 아니야. 엄청 그리워하다가 잊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대요. 약간의 원망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잊을 수 있어? 이렇게 나무란다면 그때는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라고 말을 하겠대요. 뭐가 믿기지 않는 걸까요? 상대방이 나를 떠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나는 잊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쯤에선 상당히 슬프죠.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오늘도 잊지 않았고요. 어제도 잊지 않았고요. 내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레도 잊지 않을 거고요. 먼 훗날이라고 잊지 않겠죠. 그래서 결코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잊었노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반어법이 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에 대해서 대충 개괄적인 내용은 파악이 됐으니까 약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위시에서 사용된 심상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자,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3번에서는 향그러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후각적 심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위시에서는 후각적 심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다른 것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번에서는 돌돌돌 하고 개울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자, 이 청각적 심상은 어디 있습니까? 발소리 타박타박 또는 고요히 빗소리 여기에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네요. 자, 그리고 2번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자, 이 시각적 심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해가 시들었다. 이것도 시각적 심상일 거고요. 그리고 어둡다.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겠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따스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촉각적 심상이겠죠. 자, 이 촉각적 심상은 찬밥이라는 이 표현에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에 촉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뜨겁게라는 표현에서 뜨거움이 촉각적 심상이겠죠. 그래서 역시 있었습니다. 자, 5번은 보랏빛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시각적 심상이고요. 시각적 심상은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됐죠. 자, 그다음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경쾌한 빗소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기역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잠깐 볼게요. 기역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찬밥처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직유법이겠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아버지는 넓고 잔잔한 바다 같은 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니까 여기에 바로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무엇이 쓰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번에서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아우성은 외치는 건데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순된 표현이 들어갔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역설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3번 한번 봅시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자, 여기서는 계절은 무생물인데 부지런하다라는 식으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광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무생물에 대해서 인간처럼 표현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의인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4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에는 딱히 뭐 비유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에 아름다운가라고 해서 의문문으로 끝났네요. 자, 요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진짜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표현만 의문형 표현으로 바꾼 것을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는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이라고 해서 A는 B 형식으로 쓰여졌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답은 1번인데요. 네, 여러분,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릴 적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인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가볼게요. A의 찬밥에 나타난 나의 처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지금 여기 찬밥이라는 표현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엄마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혼자 내버려진 그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혼자 남았다라는 그런 상황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외롭고 슬프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혼자 남아 외롭고 슬픈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6번 한번 가봅시다. 위시에 나타난 상황을 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답은 4번이죠.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진 않습니다. 지난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떠올리면서.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7번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7번에서는 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 위시에서 사용된 소재의 성격 요런 거를 물을 때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나머진 전부 다 손으로 만져지는 거지만 빗소리 같은 거는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시의 정황 또는 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재의 성격을 밝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소재들이 대체로 어떤 성격,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시든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지 않고요. 빗소리는 외로움, 쓸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죠. 빈방도 외로움을 강조하죠. 윗목도 차갑고 쓸쓸함을 강조하죠. 자,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적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살려주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열무의 경우에는 엄마의 고된 삶의 무게를 강조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비해 보이는 심상과 같은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자, 비를 잠깐 볼게요. 자, 비가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촉각적 심상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비에서는 촉각적 심상. 자, 그러면 촉각적 심상을 찾아야 될 텐데 답은 4번이죠. 여기에서는 서늘한 옷자락 열로 상기한 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여기에서 따뜻하다 또는 차갑다 이런 그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촉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1번에서는 저 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지적인다라는 게 새가 노래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고요. 자, 2번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 꽃 아래에는 누가 섰다가 자, 지금 여기서는 배나무가 있는 모습, 배나무 꽃이 있고요. 그 아래에 뭐가 있고요. 거기 누가 서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자, 3번은 아까 봤던 거죠. 보랏빛이라고 해서 눈으로 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역시 시각적 심상이고요. 자, 5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는 은빛 비린내가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은빛, 시각적인 거를 가지고 비린내를 표현을 하고 있네요. 후각적인 걸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런 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기억을 잠깐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안 오시네. 선생님 안 오시네가 어디 반복됐나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엄마 안 오시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자, 해는 시든지 올해가 니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유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직유법이 아니고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것은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은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숙제 내용을 몰라서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엄마가 오기까지 할 일을 남겨두기 위해서 숙제를 천천히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리을이 금간창틈으로였는데 금이 간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굉장히 그럴싸한 선지긴 하지만 이 화자의 마음에 금이 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금간창이라는 것은 어려운 형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죠. 자, 그리고 5번의 미음은 아주 먼 옛날인데요. 시적 화자가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는 건 맞지만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아깝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3번이죠. 자, 가의 표현상 특징, 가정적 상황 어디에 나옵니까? 자, 찾으시면, 나무라면, 자, 여기에서 뭐뭐 하면이라는 방식으로 가정적 상황을 제시했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 나는 잊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이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1번에서는 자,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역순행적 구조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현재, 과거, 현재 이런 방식의 구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 자체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4번 현실적인 삶의 공간을 형상화해서 주제를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5번 자 선경후정이라는 것은 경치 먼저 묘사한 후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 가시에서는 경치라는 게 아예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1번 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죠. 먼 훗날 돌아올지도 모를 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맞죠. 자, 나머지 잠깐 볼게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뭐 부정적 현실이라고는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항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항한다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바꿀 거야.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런 건데
그런 표현은 드러나지 않죠. 자, 그리고 2번 임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4번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 딱히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숙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도 없고요. 인내하는 모습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5번 당신에게 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의지적인 모습.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도 없고요. 의지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가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죠. 오늘도 어제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봅시다. 1번에서 먼 훗날은 시적 화자와 당신이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만날 수 있는 그런 언젠가를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속으로 나무라면을 통해서 당신이 시적 화자를 원망하게 될 일이 생긴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원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나무란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당신이 나무라면의 이유는 시적 화자가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믿기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임과의 이별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시적 화자의 굳은 결단 같은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서는 약간은 원망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가볼게요. 가의 표현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바꿨을 때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끼리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자, 가에서는 잊었노라라고 표현한 것을 보기에서는 잊지 않았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잊지 않겠다 이렇게 전부 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절절함이 덜 느껴지죠. 잊었노라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로 잊기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만 잊지 않았다라는 거는 왠지 조금 약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대를 비꼬는 의도는 담기지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어로 표현했을 때 잊었노라라고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했을 때보다 그림의 강도가 또 약해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묶어보자. 자, 시 후반부로 갈수록 그림이 고조되죠. 그쵸? 처음에는 그냥 잊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에선 굉장히 그리워했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세 번째에선 그 일이 나한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 마지막에서는 결코 잊지 않겠어. 언제까지나 잊지 못해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움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정서가 강조되는 게 맞죠. 자, 비슷한 문장 구조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잊었노라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했고요. 정서가 강조되죠. 내가 잊지 못하겠다라는 정서가 강조되죠. 간절함이 강조되죠. 자, 그리고 웃음을 주는 표현 속에 대상에 대한 비판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들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 풍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리을, 익숙한 사물의 상황을 빗대어서 시적 상황을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비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에는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틀렸고요. 기억 니은이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가시에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시에 말하는 이는 지금 이별을 하면서 그리워하고 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여기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났습니까? 이별하는 상황이 나타났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눈물을 흘리겠다, 흘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미련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1번은 유사한 상황이네요. 자 2번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 이 뭔 뜻입니까? 곧 하늘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소천이라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죠.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자, 이 시적 화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을 소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하늘로 돌아가는 것, 죽는 것을 그렇게 엄청 힘들게 생각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참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아름다운 곳에서 소풍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소풍을 끝내는 날, 죽는 날에는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돌아가면 참 삶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로 난 크게 미련 두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시로 썼고요. 자, 3번에서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 풀이라는 거는 민중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거기에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의 힘 때문에 눕기도 하지만 그리고 바람보다 어떨 때는 약간 좀 비굴해 보일 때도 있어. 더 빨리 눕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울먹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였고요. 4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윤동주의 유명한 서시죠. 하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자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를, 양심 같은 것들이 부끄럽지 않기를,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기를,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시였고요. 자, 5번 님은 같습니다. 야, 벌써 가버린 게 나왔네요. 사랑하는 님. 그 사람이 간 거니까 이별이죠.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역시 이별 또 미련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5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처지를 부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생뚱맞아서 당연히 5번 아니야 할 테지만 정말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연물을 여기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무를 나무라다의 그 어근이 아니라 나무 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함정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연물과 대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잠깐 볼게요. 1번에서 애상적이고 민요적이고 서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자, 애상적이다라는 거는 슬픈 느낌을 나타냈을 때 애상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민요적이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 민요는 주로 삼음보 율격을 보입니다. 자, 우리 아리랑 생각해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잖아요. 자, 먼 후일도 마찬가지로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죠. 자, 이게 시조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요. 자, 요거랑 대비되는 시조는 사음보죠. 자, 이 시조를 주로 향유하던 계층이 누굽니까? 양반 계층이죠. 그래서 양반 계층은 주로 안정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안정적인 리듬을 좋아한다면 서민층은 상당히 역동적인 리듬을 좋아해요. 그래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음보라고 한다면 민요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 훗날은 민요적인 삼음보가 맞죠.
자, 그리고 서정적이다라는 것은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서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번은 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가정적 상황. 자, 여기에서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이 전부 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적 상황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화자는 이별한 임, 떠난 임이 맞죠. 그리고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임을 향한 화자의 애틋한 그리움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답은 5 번이었습니다. 자, 17번의 답은 2 번이죠. 자, 기억에 잊었노라라는 표현이 자, 죄송합니다. 자, 제 시문이 13번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잊었노라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 말 그대로의 의미는 잊었다라는 거인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포적인 의미는 잊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간혹 5번을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잊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잊었노라라는 과거 시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잊었다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1년 국어의 문도 다 끝났고 1년 수업도 전부 다 끝이 나게 됐네요. 자, 함께 하지 못해서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 잘 수업할 거라고 믿고요. 한 번씩 놀러 오면은 또 즐겁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말은 한 주 휴강을 하고요. 1월 3일, 1월 4일인 그 주말에는 1월 첫 주 주말에는 중위관으로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요. 중위관은 우리 중일관의 그 골목길 맞은편에 이름 없는 파스타라는 가게가 있죠. 그 건물의 6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워크북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중위관에 가서 워크북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1월 3일, 1월 4일에 아무런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서 첫 수업 재밌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